KKMD 733화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번역. 단종되는 EA-18G 그라울러 대신 F-15EX를 전자전기로 만들겠다는 보잉. KF-21EA, 유로파이터 EK와 3파전 예고. KKMD 채널에서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2019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 양국은 미국산 F-16과 러시아산 수호이 30 MKI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인도 공군의 미그-21 바이슨 한 대가 격추되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수호이 30 MKI를 향해 발사한 AIM-120 암람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고 도중에 추락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군사 전문가들이 유추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인도 공군은 러시아제 수호이 30 MKI를 마치 공중조기 경보기처럼 안전한 후방에 두고 경전투기 미그-21 바이슨을 타격 수단으로 삼아 파키스탄을 유린하려다 오히려 파키스탄 공군이 출동시킨 전자전기 펠컨 D-20에 의해 수호이 30 MKI의 전술 데이터 링크가 무력화되었고 그 결과 아군 전투기를 향해 다가오는 파키스탄 F-16의 접근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한 탓에 인도 공군 소속 미그-21 바이슨 한 대가 격추당하고 말았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는 인도 공군이 왜 공중우세기 수호이 30 MKI를 놔두고 경전투기인 미그-21 바이슨을 타격수단으로 내세웠을까 라는 의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자전을 이용하여 미 공군도 깜짝 놀랄 전술을 보여줬던 인도 공군이 어쩌다 전자전 분야에서 파키스탄에게 밀리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내용을 탐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현대공중전에서 전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실제 사례가 2019년에도 있었다 라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기업 보잉이 미 해군의 항모 함재기 FA-18EF 슈퍼 호넷의 생산을 2027년을 마지막으로 중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FA-18EF 슈퍼 호넷을 전자전기로 파생시킨 EA-18G 그라울러 역시 단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잉은 4세대 전투기 F-15를 4.5세대 전투기로 개량시킨 F-15EX 이글2에 EA-18G와 유사한 능력을 부여하여 전자전기로 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역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전자전기로 파생시킨 KF-21EA 버전 개발을 발표했고, 유럽 에어버스도 2023년 11월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전자전기로 파생시킨 유로파이터 EK의 개발을 발표한 바 있어 EA-18G 그라울러의 후속기라는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에비에이션 위크가 2024년 7월 23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보잉 임원들은 F-15EX 이글2가 이제 곧 단종되는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의 후속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잉에서 사업개발 담당 전무를 맡고 있는 롭 노보트니는 EA-18G에게 부여했던 것과 유사한 능력을 F-15EX 플랫폼에 결합하는 작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F-15EX 플랫폼에 EA-18G와 유사한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노보트니 전무는 말했다. 그러나 폴란드가 F-15EX를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잉은 이미 나토 회원국들에게 F-15EX를 전자전기 버전으로 판매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보잉은 현재 F-15를 운용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역시 이러한 와일드 위즐 버전의 F-15EX를 판매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보트니 전문은 현대공중전은 전자기 스펙트럼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F-15EX는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 전자전을 이끌어줄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2027년이 되면 FA-18EF 슈퍼호넷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인데 슈퍼호넷의 파생형인 EA-18G 그라울러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의 추가 생산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F-15EX는 자체 방어를 위해 BAE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e포스 같은 업그레이드된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F-15EX 이글2는 레이시온 AGM-88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함을 탑재할 수 있는 등 또 다른 잠재적인 능력들도 보유하고 있다. F-15EX는 사우디 왕립 공군이 자금을 지원한 전자식 비행 제어 장치 플라이-바이-와이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 결과 F-15EX는 발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체 흔들림을 걱정하지 않고 날개 아래쪽에 설치된 1번과 9번 스테이션에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함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보잉은 또한 F-15EX에 장거리 전자전 공격 능력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내부 연구의 일환으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스롭 그루먼의 최신의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AGM-88G, AARGM-ER과 차세대 제머 포드 제품군의 통합 등이 포함된다. 고속대 레이더 미사일 함은 기본적으로 적의 레이더파를 감지해낸 후 그 레이더 신호를 따라가서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렇게 적의 레이더파를 추적하여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 레이더를 꺼버리면 목표물을 찾을 수 없다거나 레이더와 비슷한 주파수를 발신하는 미끼, 디코이를 물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레이더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다면 아군 전투기도 공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죠. 최근에 개발된 AGM-88G, AARGM-ER은 GPS 추적 기능과 밀리파를 감지할 수 있는 탐색기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적이 레이더를 꺼도 원래 목표물을 찾아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특히 크기는 줄이고 사거리는 늘린 ER 버전은 스텔스 전투기 F-35의 내부 무장창에 수납할 수 있어 적 후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레이더 시설도 문제없이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A-18G 그라울러는 현재 미군이 보유한 전투기들 중 원거리에서 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도록 개조된 최후의 전투기로 남아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년 동안 보잉 B-52 폭격기에 원거리 전파 교란 시스템을 탑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고 차세대 제머 포드 계열 장치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 내부에 장착하려는 개념을 도입하려다 포기하는 등 다양한 항공기를 EA-18G 그라울러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해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잉 노보트니 전문은 F-15EX 이글2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설계상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3,800km를 넘나드는 긴 항속거리, 마하 2.5의 빠른 속도, 우수한 컴퓨팅 파워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장 탑재 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2024년 7월 23일에 게재한 기사 Boeing Studies Growlerizing the F-15EX F-15EX를 그라울러처럼 개량하기 위해 연구 중인 보잉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전자전기는 전투기를 개조한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에스코트 제머형과 중대형 수송기 혹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원거리 스탠드오프 제머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023년 4월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한 국방부는 1조 8,500억을 투입해 2032년까지 차기 전자전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은 중대형 수송기 혹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스탠드오프형 기종으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 위치하여 원거리로 적의 통신망, 레이더,
데이터 링크 등에 대한 교란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자전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전력 소요 분석이라는 과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2020년 우리 공군은 촘촘한 북한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는 전자전기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력 소요를 요청했지만 카이다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는데요. 당시 카이다의 인식은 우리 공군이 이미 F-35A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북한 방공망을 상대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종심 침투를 감행하여 핵심 대공방어망을 타격한다면 굳이 전자전을 통해 통신망과 레이더망을 교란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와 한반도 서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의 무력 행사에 위협을 느낀 대한민국은 잠재적 방어 대상에 중국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중국을 상대하게 된 한국 공군에 전자전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카이다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공군 및 일본 항공자위대를 상대하려면 멀리 떨어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스탠드오프형 전자전기 외에 최전방에 함께 나서서 지원해주는 에스코트형 전자전기도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스탠드오프형 전자전기 도입이 끝나는 2032년 이후 대한민국 공군이 에스코트형 전자전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1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KF-11EA를 제안할 것이고 보잉은 F-15EX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를 제안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어버스도 유로파이터 EK를 제안하고 나서겠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와일드 위즐 버전의 F-15EX나 KF-11EA 그리고 유로파이터 EK 등은 모두 이제 막 연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들이 실제 3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3년 11월 해외 항공 전문지 디 에비에이셔니스트가 게재한 기사를 통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전자전기로 파생시킨 유로파이터 EK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전자전기 버전 F-15EX 등장을 예고한 에비에이션 위크 기사 번역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면 유로파이터 EK에 대한 디 에비에이셔니스트 기사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bin's Military Channel KKMD